내리막길은 어떻게 되던가요? 2배는 빨라지죠? 자,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호봉파련하고, 문제 있나요? 자, 호봉파련하고 가급천병이라 그래서 지금 종효라고 하는 사람이, 천자문을 쓴 사람이 효렴제도에서 발탁받아서 어디에, 낙양성, 네, 다시 말해서 궁궐, 옛날로 표현하자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중앙정부의 공무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두루두루 지금 오리엔테이션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 안내받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저 노문 근처, 다시 말해서 임금님의 침전 그 앞쪽까지는 전부 다 권례각사라 그랬습니다. 궁궐 내에 정치하는 공간이고, 그 권례각사에 보니까는 한쪽으로, 어느 쪽으로 갔던가, 이게 승명여 있는 쪽으로 갔었죠. 우통광, 우통광 내 좌달승명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른쪽, 다시 말해서 서쪽에는 도서관이 있기, 왕실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라의 온갖 인재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온갖 전적들이 다 모여져 있다라는 것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지금 어디냐면 승명여 쪽이 되는 거죠. 승명여 쪽으로 쭉 가봤더니 그야말로 보관대작들이 뭐 줄줄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은 각각마다 어떻게 그 국가로부터 녹을 받느냐 하면은, 우리가 경대부들은 각 집마다 그 정전법 제도에 의해서, 그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 원칙적으로는 여기는 오로지 공전. 이걸로만 전체를 운영하는 땅으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이나 대부가 요 땅에서 나오는 것만 자기의 녹으로 받고, 나머지는 어차피 이 농사 짓는 것도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8년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위해서 8년을 받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집집마다는 또 1000병의 사병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나라는 바로 이 공자의 도, 옛날 성인의 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걸 통치 이념으로 내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겉으로는 전부 다 뭐냐면 정전법에 근거해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천자문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호자는 무슨 호? 지게가 무슨 뜻? 지게문이라 그랬죠. 지게문 개념이고, 지게라고 하는 것도 실은 뭐냐면 한쪽에 등판이 되고 한쪽은 뭐냐면 바작등 이렇게 해서 올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할 수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바작 자체는 이제 접었다 폈다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파트 문이나 여기 지금 출입하는 문은 한쪽이 고정돼 있고 한쪽만 이렇게 열고 닫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게 문이 되고 이거 가지고 열고 닫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표현하지. 요 위는 이게 뭐냐면 문틀은 다고. 자, 이제는 공부 좀 하면 이제 분간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위에 뭐예요? 인방이죠. 인방. 양쪽이 설주, 이게 지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정확하게 표현력 알아야 나중에 뭘 하든 글을 쓰더라도 정확한 그 의미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게 문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은 뭐예요? 이렇게 되고 우리가 똑똑 열어주세요라고 할 때도 칠복자 쓰고 이포자 써서 열어주세요 하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모두 부채도 우리가 붙이는 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옛날에 부채는 기스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폈다 접었다 하는 의미에서 기도자를 쓰고 부채선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책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죠. 여기다가 똑같은 책도 한쪽만 이렇게 고정돼, 나머지는 뭐예요? 두루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다가 이 책은 뭘로 만들었다? 자, 주간으로 만들었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거죠. 그래 이 책을 또 어떻게 되냐? 또 실로 한쪽으로 엮으면은 편집하는 것이 되는 거죠. 다 같은 작동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봉한다라고 할 때 그 땅을 누구누구 걸로 이렇게 한다. 봉한다라고 할 때 보면 여기는 홀규자입니다. 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옥으로 만든 돌인데, 옥으로 해서 각자의 신분, 지위를 나타내는 홀이 되고, 여기서 뚜껑이 이렇게 해서 둥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둥글게 돼 있는 홀을 표현합니다. 자, 이제 조회를 한다라고 할 때 제후들이 황제 앞에 나아갈 때는, 천자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자기의 그 다시 말해서 신분을 나타내는 옥을 이렇게 쥐고 나가. 임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누구라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를 주면서 다시 말해서 자귀를 표현하는 호를 주면서 그 다음에 그 헤아린다라는 뜻이죠. 헤아리다. 당신이 지금 뭐가 된다. 그래서 호를 주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그 자귀에 걸맞는 땅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봉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뭐로 봉하다? 제후로 봉한다. 그죠? 아니면 무슨 유수로 봉한다. 서울시장으로 봉한다라고 해서 그 바로 직책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홀에다가 그 사람의 직책을 써놓고 이 사람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헤아릴 수 만드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봉이라라는 말. 그래서 봉직이라고 할 때 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땅을 주고 그 다음에 벼슬자리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땅을 준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이미 우리 앞에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8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것만 가지고 표현한다면은 자, 선천팔교로 표현할 때는 바로 땅, 8반지 8곤지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의 양기운을 받아들여서 그죠? 이 배태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8입니다. 그리고 또 두루두루 사방, 팔방이라고 하는 사라고 할 때 여기는 정방을 표현하고 사이방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넉사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팔이다 그러면 두루두루 펼쳐져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 현이라고 할 때 현은 고을현자가 되죠. 자, 고을현인데 고을이라고 하는 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우리 배망멸락이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항상 뭐냐면 앞은 뭐고 배산임수 개념이죠. 배산임수입니다. 뒤는 산으로 그 다음에 앞은 뭐가 된다? 바로 물을 면하고 있는 배산임수형을 나타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중국 대륙이나 우리나라 땅 같은 경우는 북위 37.5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운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찬바람을 막기 위한 제일 좋은 지형은 뭐냐면은 집 뒤에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진산 개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진산 개념을 두고 그 다음에 앞쪽은 햇볕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른 평야가 펼쳐져 있죠. 너른 평야. 그리고 가장 앞쪽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앞에 또 물길이 하나가 이렇게 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그 풍수지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글자 속에도 보면 자 눈목이라 들어가 있습니다. 눈목이라라고 할 때 눈목은 어디에 해당된다? 자 방향으로 표현하자면 어디예요? 남쪽에 해당되는 거죠. 자 남방 이화라고 할 때 이거 자체가 뭐냐면은 눈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눈을 보면은 눈은 동그라면서 그 다음에 속에 까만 눈동자가 있죠. 그 까만 바로 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눈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눈이라고 하는 바로 남방 이화. 자 말은 어렵지만 자꾸 붙여. 그러니까 남쪽이 되니까 남방이 되고 이 괴명이 뭐다? 이괴죠. 태극기를 쓰는 사람이 이게 아직도 이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떠날 이자 헤어질 이자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남방을 표현하는 바로 이 불괴의 괴명이 되고 그래서 이가 되고 이것이 바로 불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남방 이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남방 이화를 가리키고 한자에서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어디다? 동북방을 표현한다 그랬죠. 동북방. 다시 말해 동북방이다 그러면 산, 바로 은미한 곳이답니다. 그죠? 동북 개념이니까 자 은미하고 좀 이렇게 어스름한 지역입니다. 그 은미한 곳을 그죠? 그다 작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은미한 곳을 이렇게 해서 뒤로 하고 남쪽을 이렇게 바라보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러한 땅이 계속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자입니다. 고을이라고 하는 것, 그죠? 그 고을들이 계속 이어진 모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달려 있는 화공에 매달려 있는 모습으로도 씁니다. 밑에다 마음심자 쓰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매달 현자로 이렇게만 두고도 매달 현자로 쓰이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가급천병이라고 할 때 가자의 집가자라고 할 때 집가자는요. 자 덮을멱자에다가 뭐냐면 돼지 시자입니다. 다시 말 그러면 돼지 집이에요. 돼지 집이에요. 뭐예요?
자, 시라고 하는 것은 무지 몽매하다라고 하는 몽매 개념입니다. 예전에 할머니들이 보면은 손주들 귀엽다고 아이고 우리 돼지 새끼 하면서 이뻐해 줬죠. 다시 그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기는 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짐승들 가운데 굉장히 똘똘한 게 뭐예요? 돼지라 그러죠. 멧돼지는 굉장히 또 영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돼지들은 어렸을 때 뭐예요? 우리 돼지우리도 봤지만은 그죠? 똥 오줌 그냥 내리 뭉겨가면서 살죠. 또 치워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자 무지 몽매하다라고 할 때 몽매할 때 씁니다. 원래 돼지 개념은 주역의 그 괴명으로 표현하자면은 감꾀에 해당됩니다. 감이다라고 하는 것은 남방 이화가 남쪽을 표현한다 이러면은 후천팔계 방위상으로 북방수가 되는 거죠. 북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곳이고 추운 것이고 그렇지만 어둡지만은 어두운 자 속에서 양이 있는 거죠. 지극히 어두운 듯한데 거기서부터 뭐냐면은 양이 발현되어서 나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어둡지만 겉으로는 어두운 듯하지만 실은 속은 뭐다? 대단히 밝음이 있는 상이 감깨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듯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외암 그 다음에 내 명예상을 갖고 있는 거죠. 밖은 어둡고 안은 그 밝은 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극정성한 사람을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용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정성성의 성에 해당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단은 자 무지몽매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돼지처럼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자 어린 돼지를 덮고 또 덮어서 그것도 부족해서 또 덮어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덮어주느냐? 잘 키우기 위해서죠. 그래서 기를 자 이렇게 해서 덮고 길러주는 이유는 뭐다? 무지 몽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울 이런 뜻으로 두루두루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무지 몽매한 자식들을 그저 잘 덮어주고 길러주는 것이 바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면은 길러주면서 그죠? 이 길러주면서 또 뭐도 한다? 교육도 시키는 것이 바로 가가 되는 거죠. 자, 이 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핵가족 시대의 그 가를 가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핵가족 시대는 이름하여 저 호 개념이 되고 가 개념은 적어도 뭐냐면 가문이 되는 거죠. 한 집안 전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한 마을당 적어도 500인 이상 마을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뭐를 둔다? 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단위에 가가 있고 큰 단위로 가면 뭐가 있다? 국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이 유학에서 유교 사회에서는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깨우쳐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지 성이 영영 가려져 가지고 뭐나 다를 바가 없다? 금수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무지몽매한 금수 상태에서 벗어나서 사람답게 바로 인륜의 도리를 밟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황하 문명권의 그 군주들은 그래서 교육에 역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정치하는 것도 뭐라고 하느냐 가르쳐서 다 그죠 그 덕화가 될 수 있게 교화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주역에서도 37번째 보면은 풍화 가인께가 나옵니다. 37번째 가인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가도가 집안의 도가 바로져야 천하가 편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제호도 여기서 나온 가자입니다. 가원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줄급자의 급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주느냐면은 잘 보면 실명자에다가 합할 합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을 이를테면은 마 같은 경우는 그에서 나온 그 실들을 계속 이어서 합해가는 거죠. 그래야만이 실 꼬리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틀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해서 날줄을 만들고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을 계속 이렇게 해서 합쳐야만이 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급한다. 원래는 이제 실을 계속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실을 계속 날줄과 시줄을 합쳐서 직물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섬유 그죠?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이어서 실을 만들거나 해서 어쨌든 하나로
합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천천자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백자는 백이라고 하는 글자는 부수가 뭐예요? 부수를 뭘로 분별했죠? 흰백자로 했던가요? 저기에서 흰백자로. 그러니까 1로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하면은 이 속에 100이라고 하는 글 의미가 뭐가 들어가냐면 하락 총백수.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하도수와 하도수는 1부터 10까지죠. 그 다음에 낙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낙서 구궁수리가 되기 때문에 1부터 9까지입니다. 요거의 총합은 55가 되고 1부터 9까지의 총합은 45가 되죠. 그래서 하도수와 낙서의 수를 다 합치면은 100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하락 총 10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락 총 100이라.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이 숫자 속에선 만물의 이치가 두루두루 낱낱이 밝혀져 있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강의자전에서도 부수를 아마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했나요? 이렇게 분류했나요? 이렇게 분류했나요? 그 다음에 일천천자의 천은 이것이 다시 그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10하고 다시 또 10해야만이 천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천을 표현할 때 천이라고도 표현하고 10백이라 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100이 다시 10번 하면은 천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일천천이라고 표현하고 천이라고 표현할 때 천은 뭐라고도 표현하죠? 천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단위로 장이라 표현한다 그랬죠? 아직도 모르면은 천자문 맨 앞에 뭐라고 했던가요? 1장에 저거는 저 목차에만 들어가는 1장에 대서사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장이다 라고 할 때 1장자가 뭐냐면은 하나로 이루어진 그저 큰 문장 개념도 들어가지만은 장 속에는 바로 일천이라 라고 하는 바로 이 단위를 내포하고 있는 글자죠. 자, 그 다음에 병사병자의 병이라고 할 때 병자는 이 병자도 부수가 뭘로 돼 있나요? 예? 8팔자로 돼 있나요? 이런 경우도 참 애매모호해. 잘 보면 도끼근자도 있죠. 도끼근자가 있고 또는 이렇게 보면 또 언덕구자도 되고 그죠? 밑에는 8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걸 8팔자로 우리가 병사 그러면은 일단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에서 도끼근자를 쓸 법도 한데 모든 그죠? 이렇게 할 법한데 8팔일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8팔은 뭐라 그랬죠? 땅꾀에 해당된다 그랬죠. 사방 팔방 개념이 되고 땅꾀라라고 하는 것은 다 음으로 이루어진 자 양은 하나로 있지만 이건 둘이 돼서 바로 뭘 뜻하냐면 무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8팔로 강의자전에서 뒀다라고 하는 것은 언덕 아래에 그죠? 언덕 아래로 쭉 모여 있는 무리들을 표현한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장수 수자가 있죠. 장수수나 또는 스승사나 장수수는 자 이렇게 쓰고 자 스승사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죠. 그런데 스승사라고 할 때도 이게 스승사, 장수사, 장수 그 다음에 스승에 앞서서 뭐라 그랬던가 이거? 무리라 그랬죠. 무리. 무슨 소리냐면 자 옆에 있는 이 글자는 자 언덕부자에서 그 위에 것만 땁니다. 저 꼭대기 위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군사들을 지휘하고 호령하려면 뭐가 있냐면 대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병사들 쭉 할 때 어디냐면 그 산봉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수원화성을 일례로 들어보자면 수원화성 뭐 남한사성 수어장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다시 말해서 장군의 막사가 있는 곳에는 장군의 깃발을 이렇게 세워둡니다. 그래서 두루 병사들이 보면서 아 저곳에 지휘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죠? 지휘부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그래서 이 높은 언덕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장군이 깃발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두루두루 둘을 잡이죠. 두루두루 둘러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장수가 먼저가 아니라 무리가 먼저가 되는 거죠. 무리가 있으면 그 속에 반드시 대표자가 그저 지도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사가 되는 겁니다. 깃발 하나만 딱 이렇게 있으면 역시 깃발을 뜻하기 때문에 이거는 장수 수라고도 표현하고
이 장수가 두루두루 무리들을 거느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거느릴 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수 숫자는 바로 언덕 위를 강조한 글자가 되고 병사 병자는 언덕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모여있는 뭐다? 무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마 설명이 조금 부족할 거예요. 조금 보충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관 배현하고 구국 진영이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받는 경대부의 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의 그저 대단한 그 위세를 갖고 있고, 그런데 군주는 임금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한나라 때 이후부터 어느 날부터인가는 군주를 모시는데 환관들이 모시더라 그랬죠. 원래 성인회도에서 옛날에는 숙직을 누가 해요? 요즘에 숙직이다.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돌아오면 또 숙직했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그것까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전부 다만 용역을 줘요. 학교가 텅 빕니다. 그 뭔가를 가리키는 데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거기에 책임자가 될 만한 그만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맡아야 돼요. 정부관서도 그렇죠. 요즘에는 뭐 돌아가면서 여전히 숙직은 남아있죠. 요새 뭐 필요 없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달아놓고 다 나가긴 하는데, 자, 옛날에 원래 숙직도 궁중의 숙직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지켜야 됩니다. 왜? 이거는 국가의 중대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결정하려면 반드시 군주와 결정과자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늘 고관들이 옆에서 모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수레를 나가는데 보니까 누가 고관들이 임금님이 타시는 그 수레를 모시더라. 고관 배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인데 좀 더 자세하게 보니까 그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거기 수레에다가 만들어 놓은 손잡이 있죠. 손잡이 끈이 흔들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행차하는데 그 옆을 따르는 호위하는 고관대작들의 그 화려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높을 꽃자의 고관이다라고 할 때 관이다라고는 모자가 되는 거죠. 앞에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변전의성이라 해서 고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 한번 했고요. 자, 고라고 하는 것은 높을 꽃자가 되고 바로 우리가 그 궁중의 성문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자, 밑으로 우리가 광화문을 가운데 이렇게 보자면은 밑으로 산문으로 돼 있죠. 산문이 있고 그 위로 다시, 자, 이거는 궁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출입의 개념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망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국가의 이른바 그 제일 가장 중요한 만인지상의 임금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항상 침탈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탈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이와 같이 망루를 두고 언제든지 간에 두루두루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높은 집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고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망루요, 밑에는 바로 출입문 형태를 표현한 거죠. 그런데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되더라? 예전에는 저 높은 산 위에다 이렇게 해주고 해자를 두르고 여기 성벽을 쌓고, 자, 그 다음에 해자를 둘렀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이면은 안 보인다 그랬죠? 위에 망루만 보이고 눈부셔서 안 보인다. 그래서 이게 서울 경자라 그랬습니다. 서울은 저 높은 데 있으니까 서울에서 나오는 물은 찬물이 되고,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높기도 하고 모든 문화가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 옆에 높은 주근이가 옆으로 이렇게 해서 그림자 져서 비치는 거죠. 그래서 비친다라는 그 빛날 경자도 되고 그림자 영자로도 쓰입니다. 굳이 요거 안 써도 같이 쓰이는 글자죠. 그래서 높을 꽃자, 그 다음에 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덮을멱자죠. 덮을멱에다가 자 으뜸원자입니다. 가장 으뜸이다 그러면 머리를 표현하는 거죠. 가장 이 머리를 잘 헤아려 주는 거. 다시 말해서 헤아려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그 모자만 보고도 저 사람의 직책이 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 또 추울 때는 뭐예요? 이 모자를 써서 머리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라고 할 때 모실 배자인데 자 언덕부자가 되죠. 옆에 있는 언덕부자의 변형이 되고, 그 언덕부자 조금 다시 말해 모신다라고 하는 건 원래가 설립자에다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임금님이 말을 타고 내릴 때마다 이렇게 놓는 그 노두돌이라 그러죠.
바로 노두돌에 해당되는 겁니다. 늘 노두돌이 있는 데서 말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모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임금님이 타는 뭐 수레뿐만 아니라 옛날 고관들이 타는 수레가 되는데요. 자, 이게 앉는 의자가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 양쪽에 팔이 있어서 이 뭐야 수레꾼이 앞뒤에서 이렇게 메고 가는 거죠. 바로 이걸 연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보자면은 자, 이렇게 앉는 의자가 이렇게 있고 사람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쉽게 가기 이제 앞뒤에서 끄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옆에 뭐가 있냐면은 큰 바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로 이렇게 굴려가면서 가는 것이 연입니다. 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덕수궁 궁중박물관에 가보면은 두루두루 전시되어 있으니까 가서 잘 살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에도 보면은 산의 부자가 2개 있죠. 앞뒤에 그래서 둘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로 이렇게 앉아 수레를 끄는 모습을 해서 바로 연의 모습을 표현한 거고요. 그 연이 이제 바퀴로 해서 이렇게 가고 또 뭐 사람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상태가 흔들흔들하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그 수레 안에 뭐 이 말고 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이 어떤 일정 지역을 달리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몰구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역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제 뭐 서대문구, 동대문구 할 때 각각의 구역 개념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구역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을 향해서 말이 달린다라는 의미에서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몰아가면은 그 말에는 뒤에 뭐가 냐면 멍에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멍에 가자가 있는데요. 말에다가 더한 거죠. 말 머리 위에다가 뭐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말이 있다 그러면은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끈으로 이렇게 해서 뒤에다가 뭘 대느냐면은 수레를 같이 이렇게 매달아 놨죠. 그래서 말 위에다가 더한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그래서 이제 멍에를 끌고 가니까 말이 갈 때 덜컹덜컹 하니까 이 수레에 앉아 있는 사람은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어디에 손잡이가 있죠. 우리 뭐 자동차에 손잡이 있듯이 그렇게 잡아놓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구자, 그 다음에 바퀴통 곡자. 자, 원래 여기에다가 벼화자를 쓰면은 자, 곡식이 껍질이 있는 그 곡식까지를 다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밑에가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수레거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수레 바퀴, 이 수레 위를 덮고 뭐냐면은 굴대 축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바로 바퀴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퀴통곡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바퀴통곡이라면 거기 아마 그림이 잘 돼 있을 겁니다. 바퀴통곡 그러면은 자,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은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바퀴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요즘은 자동차 휠이라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바퀴통이 이렇게 해서 굴대축이 들어가는 거죠. 가운데 축이 있어야 자, 저쪽에 있는 다른 뭐예요? 저쪽 바퀴하고도 연결되고 축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수레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축이 들어가고 그 축을 감싸고 있는 것을 바로 바퀴통 곡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레 바퀴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바깥으로 싼 그 나무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바퀴살에 그죠? 이 바퀴가 큰 바퀴가 돼야 굴러가는데 편하죠. 또 너무 커도 이제 그만큼 힘이 들어가니까 해서 적절하게 바퀴를 이렇게 바퀴를 요와 같이 붙이는데 이 붙여서 힘이 두루두루 분산돼서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뭐라 그래? 폭이라 그러죠. 바퀴살 폭. 바퀴살 폭이. 폭이 이리저리 두루 전체적으로 해서 쫙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바깥으로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저기. 이거 망이라 그러죠. 바퀴살 망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물망자를 써서 한 바퀴 삥 둘러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폭주한다라고 할 때 바로 폭주할 때 이 바퀴살 개념으로 빙글빙글빙글빙글 계속 돌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폭주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옛날에는 이 바퀴통도 바퀴살도 뭐냐면은 태극에서 그죠? 두루두루 돌아가는 일년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죠. 한 바퀴 삥 도는 것이 대체로
한 달 개념으로 보니까 보통 바퀴살을 몇 개로 표현하냐면 30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0개로 표현했고, 맨 처음에는 이게 전부 다 뭘로 만들어졌겠어요? 나무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굉장히 단단한 주로 박달나무를 쓰게 됩니다.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 또 뭐냐면은 옛날에도 이 수레라 하더라도 또 이제 노인네나 그죠? 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모셔야 될 분들에 대해서는 이 이른바 벤츠 같은 게 있는데요. 거의 흔들림이 없는 이 수레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수레 요 바퀴에다가 뭘 싸면 되겠어요? 지프로 있죠? 지프로 잘 감싸가지고 충격을 최대한 완화합니다. 한나라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금의 스승을 모신다고 그야말로 벤츠를 한 대 착 보내죠. 그게 바로 그런 그 수레입니다. 속도는 어떻겠어요? 느릿느릿하겠죠. 이게 그 마찰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렇게도 썼더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구곡.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데 수레를 타면은 여러분들이 그 중국이나 이런 쪽에 여행을 하면서 보면은 그죠? 대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하고 수레의 높이가 대단히 높죠. 그런 거 하나 딱 타면은 벤츠 타는 그 맛보다도 어떻겠어요? 훨씬 좋겠죠. 높은 곳에서 말들이 따가닥 해가면서 이게 열 맞춰서 쭉 가보세요. 아마 그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요즘에 저 자동차 타는 거에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자동차는 다만 뭐예요? 속도죠.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의 그 위세라는 것이 대단히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뭐가 저 부럽다 그러면 저 말 달리는 모습에다 비교를 하죠. 수레 타고 그냥 기름진 그죠? 아주 그냥 그 살지면서도 사뿐사뿐 가는 그 말에다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도 지금 종류가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바퀴통곡, 그러니까 바퀴를 이렇게 해서 이게 굴러가는데, 그죠? 바퀴가 굴러감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바퀴가 굴러감에 따라 끈들이 흔들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떨칠 진자의 진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자, 손 숫자에다가 요거 글자 썼죠? 요게 뭐라 그랬죠? 진이? 3월이죠? 음력 3월달이 되고 3월달은 뭐 하는 때다? 여기다가 허리 한번 못 피고 그저 정성스럽게 바로 농사를 짓는 때에 해당됩니다. 농사 짓는 때는 손이 어때요? 무지무지 바쁘게 되는 거죠. 손이 쉴 새 없이 계속 움직여야 되는 때입니다. 맞아, 이거 이랑도 한번 잘 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농기구들 뭐 해서 그 다음에 이 씨 뿌리고 하려면은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그 바쁜 시기에 농사철에 손놀림을 표현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떨친다라고 하는 것, 진동한다, 그냥 정신없이 바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루두루 그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크게 한번 흔드는 것도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손이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랑에다가 씨를 이렇게 계속 뿌리는 거죠. 뿌릴 파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죠. 밭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잘 벼화자가 들어가는 거죠. 이리저리 아파트로 이렇게 흩뿌리는 거를 이렇게 씁니다. 이거 빠지면 뭐가 돼요? 번이죠. 정확하게 그곳에다가 씨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 번지에다가 그죠? 그걸 하는 것이고 뿌리는 것은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때, 무지 바쁠 때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끈 영자를 보시면 역시 실명자, 실로 만들어졌고 이제 눈목자가 이제 눈만이라는 게 아닌 거 알죠? 아까 바로 이런 형태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리저리 엮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고리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구멍이 있는 것이 되고 계집 여자 이것도 여자의 자궁, 다시 말해 비어있는 공간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왜냐하면 이 자는 또 뭐가 되냐면 이 자가 되고 이는 또 뭐예요? 걸릴 리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실을 잘 엮어서 위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 어디다가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끈 영자고요. 그냥 뭐 하나로 했건 어쨌든 간에 매달아서 잡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영이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세록치부하고 거가 비경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고관대작들을 보면서 참
좋겠구나 그러면서 저 집안들은 어떻게 되느냐 쭉 보니까 세대로 그죠? 대를 이어서 녹을 받으면서 그죠? 화려하면서도 참 부유하게 살더라. 그러니까 자 이제 이거는 뭐 나라 어려울 때보다도 그만큼 또 풍족하다라는 것까지 은연중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는 저 수레들을 보니까 수레의 그 멍에들을 보니까 멍에맨 그죠? 멍에맨 그 말들을 보니까 살지고 그죠? 살지고 경자 놀랄 경자인가요? 맞아요? 가벼울 경자예요. 요거 맞아요? 살지고 아니죠. 봐 이상하다 그랬죠. 가볍다라는 거. 저 경자는 누관비경에서 나왔었죠. 살지고 가볍더라. 그러니까 살졌는데 살졌다라고 하는 건 디룩디룩 살찐 것이 아니라 아주 알맞게 그죠? 이 그 뭐라고 할까 아주 근육질 그죠? 근육도 단단히 잘 발달돼 있으면서 그래서 그걸 살지다 이렇게 표현하죠. 같은 비자인데 또 살찌다 그러면은 디룩디룩 살쪄서 둔한 모양이 되고 이건 아주 그냥 반질반질하게 살지면서 그 다음에 운동이 훈련이 잘 된 말이라서 아주 경쾌하게 잘 달리더라 이 표현입니다. 근데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경쾌하게 잘 달리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한 세대라고 표현할 때는 30년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 세대를 한 세대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 둘, 셋이에요. 이걸 그대로 글자로 쓴 겁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여기다 글자에 약간 변형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30년 단위를 기본으로 해서 썼더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주는 거죠. 보일 시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이. 그 다음에 녹이다라고 할 때 녹자 옆에 보면은 자, 우리가 글자가 이것도 있고 실명자구나. 녹이다라고 하는 건데 돼지 어금니 단자에다가 물수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돼지머리하고 정화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돼지머리 놓고 정화수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느님에게 복을 비는 상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복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녹. 우리가 복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복이라는 개념을 보통 개인의 그 복 개념으로도 표현하는데 실은 복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에서 그저 이 정전법을 실시해서 그죠? 이 땅에서 나오는 걸로 모두가 다 함께 먹는다 이 개념이라 그랬죠. 함께. 그래서 복 개념은 다 함께 같이 받는 것이 바로 복이지 혼자만 받는 것은 복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정화수를 떠놓고 그래서 비는 모습에서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 녹 개념으로 쓰이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이걸 녹이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 우리가 그 맹자가 표현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벼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녹이다라고 녹을 얻느냐 못 얻느냐라고 하는 것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는 그만한 시운도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하늘이 내려준 복이다 이런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사치하다 화려하다라는 뜻인데 왜 그러느냐면은 사람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다자라고 하는 것은 전역석자가 2개 이어진 겁니다. 전역석자 2개라고 하는 것은 하루해를 마치고 난다. 하루해를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일의 성과가 있는 거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에서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많이 얻어진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으면 사람이 사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치하다, 화려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복자에서도 이미 보았지만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는 바로 온 천하가 덮을명자 꼭 집면자가 되는 거죠. 이 집, 다시 말해서 집뿐만 아니라 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주 개념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하늘 아래에 모두가 다 함께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는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임금에 대해서 부는 어떻게 됐다? 부유하기로는 요즘에 돈 좀 가진 자들 뭐라 그래요? 돈 좀 가진 자들 무슨 재벌
뭐 무슨 그룹 사장해가면서 되게 젠치하는데 부유의 최고는 뭐예요? 이거죠? 사해 진해 온천하 온천하. 그래 순임금은 바로 효도로서 그저 지극히 큰 대효 큰 효도로서 뭐가 되었다? 임금이 되셨다 그랬죠. 임금이 되셔가지고 자 부유함은 그죠? 부유한 정도가 뭐였다? 그저 온 천하를 다 두었다라는 그저 사방팔방 지구라는 게 땅이라는 게 그저 두루두루 사방팔방 사방이 다 뭐냐면 물로 이렇게 에워싸져 있으니까 사해 안을 다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가 바로 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속의 사람들이 조그마한 부 갖고 되게 젠치하는 거 너무 그렇게들 잘난 체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중용에 그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효도로서 뭐 하셨던가요? 위, 자리는 어디까지 올라갔고 천자의 자리에 올랐고 부는 그저 사해 진해를 두었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는 종묘에서 흠양하셨고 그 다음에 자손들이 대대로 보존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정도가 돼야 그죠? 그 정도가 돼야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예로부터 이 동양 사회에서는 뭐를 그 추구하느냐면 부귀영달이죠. 부만 갖고 안 되죠. 돈을 아무리 벌어도 뭐까지 해야 돼요? 정치. 그래서 적어도 뭐라도 이 동네 그 지방의원이라도 한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이 돈 좀 벌면은 그죠?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 부귀가 이게 같이 붙어 다닙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내가 그냥 뭐예요? 어떤 돈을 많이 벌으면 그걸로 족하죠. 왜냐면 애초에 유목 사회는 장사꾼 사회입니다. 이동하면서 돈만 벌면 돼요. 아직 뭐 정치 우리가 돈 가지고 하면 되지인데 우리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부만 갖고는 안 돼요. 원래 귀해야만이 여기서 뭐가 생겨요? 돈도 생기는 거죠. 물론 관직이 있어야 바로 여기잖아요. 앞에서도 관직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예요? 호봉파련이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세대로 이렇게 녹을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그게 전제는 바로 뭐냐면 귀입니다. 귀라고 하는 것은 귀천이라고 해서 뭐예요? 신분이 되는 거. 이후는 신분이 되고 원래는 관직이죠. 관직에 따라서 자, 이 귀천이 나뉘어지고 그러니까 공자가 나는 젊었을 때는 천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했다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내 직분이 저 미관 말직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직분이 낮으니까 당연히 내가 그 활동하는 범위도 낮고 그래서 돈도 조금밖에 못 받죠. 뭐 내가 돈 조금밖에 못 벌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저 지위가 그저 낮으니까 돈도 적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 없다 보니까 뭐든 못하고 그래서 천한 게 아니라 원래는 관직에 그저 직분이 낮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요 높아지면 그래서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빈천 되는 거죠. 가난하면은 그죠. 천하고 빈하고 같이 붙겠죠. 하면 당연히 가난해지는 거죠. 이 낮으니까 당연히 가난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 다음에 거가비경 수레 뭐 수레는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을 거고 자 수레 이게 굴대축이죠. 여기 바퀴가 되고 가운데 사람이 타는 뭐냐면은 뭐예요? 가마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걸 표현한 것을 이걸 그대로 세우는 것이 바로 자, 이 수레 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굴대축이 되고 이건 바로 바퀴가 되고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 수레에 여기 옆에다가 골목길 경자가 되는 거죠. 자, 골목길 경 원래는 이거는 지하수 경자입니다. 지하수 경자인데 다 땅 속으로 이렇게 되죠. 땅 속으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땅 속에 흐르는 물. 그러니까 지하수 경자가 되고 여기다 이렇게 쓰면은 사람이 다닌다라고 해서 지름길 경자. 지름길은 가로질러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작은 길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길 개념으로도 쓰고 그 지름길을 작은 길도 다니려면은 수레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벼워야 됩니다.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레 자체의 크기도 최대한 작게 하고 그 다음에 날래게 달려야 되기 때문에 해서 작은 길도 빨리 달릴 수 있게 수레를
가볍게만, 그러니까 장식들을 최대한 그 없앤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중장비차는 거듭거듭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겁잖아요. 그죠? 거듭거듭 바퀴를 낀 것은 자, 무거운 것이 되고, 그래서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또 날래다라는 뜻으로 같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맞자에다가 그대로 이건 더할 가짜니까 말 머리에다가 이 말 등으로 해서 쭉 뭐냐면 멍에를 맨 것이기 때문에 멍에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맨 말 개념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멍에다 그러면은 나에게 지워진 멍에가 너무 커 그러면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뭐예요? 짐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자는 자, 살질 비자입니다. 이게 뱀파자라고 되고, 뱀이 눈이 번들번들 거리는 모습이에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월, 뱀파가 되지만은 양력의 사월을 중청 건어를 사월이라고도 표현하죠. 뱀사자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뱀이라고 하는 것은 둥글면서도 그죠? 긴 모양으로 돼 있죠. 그래서 약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약물이죠. 약물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남자들 정력 보강한다고 뭘 찾아 먹어요? 뱀탕? 네. 자, 뭐 홍콩의 뒷골목 가면 뭐 조선말 모르는 사람들이 때문에요. 그 뱀탕 가운데 어디 가 가면 제일 좋겠어요? 네, 용문산의 뱀. 거의 용이잖아요. 그냥 용문산의 뱀탕이 얼마나 유명해요. 근데 얼마나 잡아먹었는지 요새는 없어졌죠. 없어지고 대신에 뭐만 잔뜩 들어가 있느냐면은 안 가보셨어요? 어느 날 제가 용문산에 그 은행나무 구경하러 한번 간다 했더니 온통 옆에 요새 뭐죠 이거 거북이 뭐라 그러죠? 자라탕.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상어고기 뭐 등등등등 하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용봉탕이지 맞아. 용봉탕 해가지고서는 파는 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자, 이 뱀이라고 하는 건 약물 중에 약물입니다.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이렇게 차 있는 모양이죠. 둥근 모양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육달월자를 써서 몸이 아주 탱탱하게, 그죠? 아주 살집이 좋은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살질 비자입니다. 살집이 통통해지잖아요. 그죠? 동글동글해지고. 그래서 살질 비자. 그 다음에, 저런 걸 보니까는 나도 저렇게 좀 되고 싶구나라고 하는 욕심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더군다나 이제 처음에 관직에 나가서 이런저런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저 궁궐에 이제 종묘 쪽이나 이쪽으로 가봤더니만은 그 군주를 중심으로 해서 배양공신들이 쭉 돼 있는 걸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 왜 배양공신들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또 기린각에 별도로 한나라 때는 기린각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별도로 나라에 큰 공문을 세운 신하들을 쭉 기념해서 비석을 하나 세워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린각을 보았든지 아니면은 그 종묘에 가서 바로 배양된 그 공신들을 보니까 야, 나도 국가에 많은 공을 좀 세워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채공. 자, 채공이다 그러면 이 내가 공을 세우면은 어떻게 돼야 돼? 전부 다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채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을 세울 수 있도록 그 공을 그래서 무하면은 성대하고 그 다음에 무실하니까 아주 실하게 많이 착실하게 그 다음에 공을 세워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세워서 륵비강명이라 저 돌에다가 비석에다가 새겨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주간이나 목간 개념이 되는 거죠. 대죽자에다가 원래는 이제 묶을 속 개념입니다. 쭉 이렇게 해서 묶어두었다. 다시 말해서 주간이니까 주간에 쭉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쭉 써놓고 이거를 도로로 말아놓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도로로 말았다라고 해서 이제 묶을 속자 개념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묶을 책이 되는 겁니다. 본래는 그래서 이제 묶었다라는 것은 기록했다라는 의미까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을 기록했기 때문에 근데 그 공은 어떤 사람한테나 기록해요. 어떤 사람? 바로 공이 성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이 실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라고 할 때 무자를 보면은요. 무자는 여기죠. 무는 갑, 을, 병, 정, 무, 기에서 천간의 5번째 천간 무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자는 일월성자도 표현했지만 여기가 병이 되고 정이 된다 그랬죠.
병하고 무가 되니까 여기에 두 개 섞이면 뭐가 돼요? 이룰성자라 그랬죠? 가지가 이렇게 무성하다 이 소리입니다. 이건 가지가 무성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줄기가 튼튼해야 되죠. 그래서 정이 먼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 개념은 줄기 개념이 되고 줄기가 먼저 이렇게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무성해지면 속에 줄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나무 그럼 밑둥 이렇게 보이고 옆에 온통 다 이렇게 속에 있는 줄기들은 하나도 안 보이듯이 그래서 이룰성자가 되고 그 무성한 줄기에 그죠? 거기에 그 가지에 이파리가 많이 달린 게 이거죠.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성대하다, 우거지다 이런 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도 얄팍한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대한 공을 세우는 것이 되고 그리고 실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구체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할 실자, 열매 실자라는 건데요. 자, 열매 실자라는 실제적으로 원래 꿰일관자죠. 열매 개념에라. 열매가 아니라 뭐예요? 돈이죠. 조개. 옛날에 조개를 꿰인 게 어디에 있다? 집안에 가득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그래서 재화가 많은 것을 실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양을 실하다 표현하고 음은 사이가 비어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허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양허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음양허실인데 실이 또 무조건 좋은가요? 실하긴 한데 이걸 또 뭐냐 그럼 실하다라고도 표현하고 또 뭐라고 한다? 이거는 꽉 막혔다. 그죠? 순양으로만 이루어져서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도대체가 답답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 비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허령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 영적인 것이 자 뭔가 그 다른 거 끼인 것 없이 그냥 맑고 깨끗하다라고 할 때 허령하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실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천지 자연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위로는 상통천문하고 하늘의 천문에 하늘의 그 물리에 통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하달지리 하달지리한 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통한 거죠. 그래서 상하 천지 물리에 대해서 뭐한 사람? 통달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장인이 되는 거죠. 그러한 이치에 통달해야 통달할 수 있도록 통달해서 그죠? 통달해서 더욱더 힘을 쓰면은 뭐가 된다? 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글자 속에 보면은 두루두루 천지물리에 대해서 통할 줄, 통달해야 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을 모르고 후대에 이르러서는 그 전에 앞선 성인의 시대는 자, 공이라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공이라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공으로 삼는데 후대에 갈수록 자 춘추시대 후대로 갈수록 뭐가 이 공은 뭐예요? 오로지 나만의 그죠? 나만의 공적 그죠? 어떻게든지 나만의 공적으로 이렇게 두는 것을 공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 후대에 내려갈수록 공은 옆에 놈이 어찌 됐든 간에 나만 뭐예요? 영달하면은 최고라 이렇게 생각하는 풍토가 강해지죠. 이제 이른바 성인의 도가 무너질수록 그런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요즘에 공무원 사회에서도 요즘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한번 그 공에 따라서 뭘 올려주고 말겠다라는 식으로 성과급제를 공무원 사회에도 도입한다 그랬는데 사무직에 성과급제가 말이 돼요? 사무직에? 어느 한 부서에서 누가 공을 많이 아마 특별한 경우는 있긴 있겠지만 원래 이게 어떻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이 내부의 그 화합도 잘못하면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큰 발상들을 가끔 정치권에서 하시는데 참 문제되는 사회예요. 어떻게 보면 같이 그 가장 중요한 것이 화합이죠.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나아갈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그 이익이라고 하는 그 자본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뭘 하냐 공을 앞세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내가 여기서 이제 종효가 얘기하는 이 공이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제 그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다 나왔습니다.
어디에다 새기느냐? 가죽에다가도 새기죠. 륵자. 그죠? 가죽 격자에다가 자, 힘력자를 해서 가죽에다가 이렇게 그 칼로 하든가 아니면 뭐 불인두나 이런 걸 가지고 다 새기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나 우리 천마총에 보면은 천마총에 말 그 안장이고 발 이렇게 뒤는 그 이름 뭐가 있던가 거기에 이렇게 그림들이 남아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가죽에다가 새긴 거. 가죽에다가도 이런 글을 새기죠. 가죽에다도 새기고 그다음에 또 뭐냐? 돌에다가도 부조 형태로 만들죠. 돌을 약간 저기 밑으로 음각을 해가지고 파는 것. 그것이 바로 비가 되는 거죠. 비가 되는데요. 우리가 비석은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비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때 비는 둘 다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글자 새기는 거는 음각입니다. 밑으로 파는 건데 요 비는 네모 반듯한 것이 되고 이 갈은 알짜 굽인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둥근 모습은 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끔 묘갈이라고 표현하는 말들 쓰죠. 자, 무덤 앞에 묘갈이 있는데 라고 할 때 이 묘갈은 둥근 거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모나다 그러면은 묘비. 그런데 두 개 다 통칭해서 뭘로 대표한다? 비로 대표를 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낮을 비자는 음각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각이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색일각인데 그죠? 색일각인데 색일각자라고도 표현하고 시각각입니다. 그럼 뭘 새겼냐라는 뜻이에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라고 해서 하루에 12때, 1년에 12때를 새겼다 이 소리예요. 이를테면은 해시계를 만들어 놓고 이거죠. 그냥 그 중에서 대표를 이때는 뭘로 하냐.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때를 대표할 때는 뭐냐면은 3월달인 바로 농사 짓는 달인 3월달을 떼신자로 해서 대표를 했고 그 다음에 시각이다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새겨야 되니까 종을 써야 되겠죠. 종해야 그리고 다시 시작이 되니까 종중유시니까 해하고 난 뒤에는 다시 자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해서 자, 이 한 바퀴 삥 도는 것을 이 전체적인 시각을 칼로 새겨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른바 해시계로 기록하는 방식이 되겠죠. 우리 앙부일기나 이런 데도 때를 맞춰서 쭉 이렇게 해서 이게 쭉 새겨놓은 것이 바로 시각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시간 개념이 되고 이거는 뭐 어디다 새기든지 뭐 땅바닥에 새길 수도 있고 돌에도 새겨둘 수도 있고 뭐 앙부일기처럼 뭐 그 솥에다가도 손 모양한테도 세워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새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시각각 이렇게 표현하죠. 시시각각이라고 표현하죠. 요때 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사시를 표현하는 거죠. 1년 내 때. 그 다음에 각이다 그러면은 일각이 되겠죠. 그날 하루 개념, 하루의 일각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각 내지는 뭐 월 개념으로 해서 이거는 시는 사시 개념이고 왜냐하면 이건 절사가 난다. 관청시자에다가 날일자를 썼기 때문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사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루의 때까지 당연히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크게 중요한 것은 농사 때를 기준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 그러면 사시를 먼저 이렇게 앞세우고요. 그 다음에 색일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새긴다? 쇠에다 새긴다라는 겁니다. 쇠에다가 우리가 이름하여서 뭐예요? 철비가 되는 거죠. 철비를 새깁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철비들이 두루두루 이 눈에 띄는데 왜냐하면 돌멩이는 가다가 어떤 놈이 열받으면 뭐 무슨 뭐 영세 불망비 무슨 뭐 공덕비 세우면은 천하의 나쁜 놈이 말이야 자기 공덕비 세우면 밤중에 몰래 가서 누가 두들겨서 깰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염려했던 자들이 그럴수록 더하죠.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철비를 세웁니다. 철비는 쉽게 깨지지 못하죠. 깨지지 못하는데 대신에 철비는 어마어마한 돈덩어리죠. 돌멩이도 돈덩어리지만 결국 새기려는 돈덩어리지만 철비는 어마어마한 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철비들은 언제 때마다 없어지느냐. 전쟁이 한번 크게 나면 다 없어져요. 왜? 녹여가지고 무기로 만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종묘라고 하는 사람이 천자문의 저자가
바로 이제 효렴제도에 의해서 발탁받아서 이제 국가공무원으로 나아가서 처음에 쭉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과정이죠. 받고 기린각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이 정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신하들이 누구였는지,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울 때 그때 공을 세운 신하들이 누구였는지가 쭉 소개되는 것이 그 다음 제7절의 내용입니다. 명신열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바로 사마천의 사기에 의거해서 다 붙인 내용입니다. 열전이다. 사마천의 사기는 공자가 춘추는 연대별로 쭉 정리했죠. 사마천 같은 경우는 그 본기, 황제면은 황제, 그저 천자, 그 다음에 신하들은 바로 열전,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황제 얘기가 아니라 신하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신하들의 얘기를 쭉 베풀어서 전한다라고 해서 열전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내용입니다. 좀 쉬었다가